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시대 일본이 우리를 7년이나 괴롭혔던 전쟁 임진왜란. 하지만 조선에서 열렬히 싸워주신 영웅들 덕에 우리는 일본군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순신, 권율, 곽재우 등 워낙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의 무게가 확고하다 보니 다소 명성과 인지도가 그만큼 각광받지 못한 영웅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황진이라는 임진왜란의 또 한 명의 구국 영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전에 조선왕족 실록에서는 황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대한 체격에 아름다운 수염을 지니어 모습이 뛰어나고 훌륭했다.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으며 완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강건하며 민첩함이 나르는 호랑이와 같았다. 황진은 고상 황희의 오대손으로서 용맹 건장하고 활을 잘 쏘았으며 엄중하고 충신하여 기절이 남보다 뛰어났다. 진무가 파하고 나면 갑옷을 입고 말을 달리면서 혹은 뛰어넘기도 하고 위로 솟구치기도 하며 용맹을 익혔다. 하나같이 그의 용맹함을 극찬하는 기사들이죠. 황진은 그 유명한 황희정승 집안의 후손으로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 묵과에 급제한 무인이었습니다. 그가 갓 묵과에 급제했을 무렵엔 북방의 야인 여진족들의 약탈이 심해질 때였습니다. 1583년 니탄계의 난이라고 야인 여진들이 대규모로 조선을 침공해왔는데 이때 신립을 보조하며 니탄계의 난 진압전에 참여하였으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한 해 만에 정보가 돌 때 진상 확인차 선조는 황윤길, 김성애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황진 역시 이 사신단 행렬에 있었답니다. 이후 전라도 화순의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조선의 국왕 선조는 부사 김성일의 말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을 믿었던 반면 역시 함께 일본에 다녀온 황진은 전운을 금세 감지하고 그가 발령받은 고을만이라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였답니다. 조선왕족 실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황진은 김성일을 따라 일본에 다녀와 외변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일 공무가 끝나면 곧바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부지런히 익혔다. 그러다 결국 임진왜란이 터졌고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한양을 점령할 계획이라 후방을 다 정리하지 않은 채 빠르게 북상했기에 아직 한반도 삼남지방의 병력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광이 이끄는 전라도 병력, 윤국형이 이끄는 충청도 병력, 김수가 이끄는 경상도 병력 도합 6만 명이 한양 쪽으로 북상하다가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군과 맞닥뜨립니다. 이 전투가 용인 전투인데요. 6만 명의 조선군이 고작 1600명의 일본군에게 패전하여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화순의 현감이었던 황진 역시 이 용인 전투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의 패배는 숙련되지 않은 지휘부들의 조직적이지 못한 군율 때문에 패전하는 것이었죠. 다만 조선왕족 실록 기록에 의하면 6만의 조선군이 모두 와해될 때 오직 황진의 부대만이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연이어 승종고를 울리며 남해안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 수군은 일본 육군에 보급을 해주지 못해 일본군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순신의 활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청도를 담당하고 있던 제6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육지를 통해 이순신의 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조선 육군이 이순신을 치러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를 막기 위해 출전하니 이 전투가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이죠. 웅치와 이치 모두 충남에서 전라도로 진입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고개들입니다. 이 웅치와 이치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었습니다. 용인 전투 이후 황진은 남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웅치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아 뒤늦게 웅치로 향하였습니다. 황진이 웅치로 향했을 땐 이미 조선 관군과 의병부대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고 일본군이 막 웅치를 뚫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황진의 부대가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했고 놀란 일본군은 도주하죠. 이렇게 웅치 방면에서 일본군의 진군은 저지되었죠. 웅치 전투 이후 황진은 곧바로 이치로 넘어가서 이치 전투를 지휘하던 권율 장군의 부대와 합류합니다. 이치 전투에서도 황진의 맹활약으로 조선군은 이치를 막아내었습니다. 조선 왕족 실록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종일토로 교전하여 적병을 대피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이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사기가 저하되자 권율이 장사들을 독려하여 계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후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현재 온전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들에게 전주로 다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주는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기에 전주만큼은 지켜야 했죠. 황진 역시 전주로 들어가 우주 방어에 임했습니다. 웅치와 이치에서 이미 막힌 일본군은 비록 전주로 내려오지 못해 전주에서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 모두 참전했던 황진더러 백성들은 황진이 전라도를 지켜냈다며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육로로 남아할 수 있는 일본 육군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가 결정적이었으며 그 두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황진의 공이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황진은 권율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전라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이후 권유로 황진에게 이제 전세가 조금씩 기울고 있으며 일본군은 반드시 북쪽에서 한양 쪽으로 후퇴하여 내려올 테니 주 전장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말에 황진은 수원에 들어가 전장에 대비했습니다. 한 번은 수원 근처를 황진이 소수 인원만 데리고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십 명의 일본군과 마주쳤고 황진의 부장들이 전부 도망가자 황진 혼자서 그 일본군을 모두 처리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지죠. 연이은 공로에 1593년 황진은 충청도 전체의 군사권을 지휘하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충청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성 보수공사를 지시했는데 일반 병사들과 허울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본인도 직접 돌을 날랐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도 안성의 죽주산성에서 1000여 명의 병사들로 황진은 4000여 명의 일본군과 싸워 무찔렀고 도망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경북 상주에서 그들을 모조리 토벌하였습니다. 1593년 중반기부터는 이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휴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측에선 심유경이 조선으로 와서 고니씨와 강화 협상을 시도하는데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한 부분에서 대화가 나아가지 못하자 일단 합의한 부분을 먼저 이행하기로 합니다. 먼저 전 일본군 병력을 남해안 일대로 철수시킬 테니 철수를 보장할 것, 그리고 일본군이 인질로 데리고 있던 선조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무사 귀환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일본군 전 병력이 남해안으로 이동하는데 일본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각 부대 대장들에게 밀령을 내렸습니다. 한반도 남해안 쪽으로 전 부대가 철수하는 대로 진주성만큼은 함락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진주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혹시 나중에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재개하면 당장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부터 공격할 목적으로 진주성만큼은 함락하자는 것이었죠. 일전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이 지휘하는 전쟁에서 일본군이 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 기습해서 어떻게든 진주성은 함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투입된 전 일본 병력 10만 명이 전부 진주성 하나에 투입된 겁니다. 당연히 휴전이 성사된 줄 알고 명나라나 조선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인근 관군과 의병장들이 모두 진주성으로 급히 모여 진주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고작 6,000명. 제2차 진주성 전투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이때 황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병사들을 이끌며 진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요. 6,000명의 조선군이 10만 명의 적군을 상대로 8일을 버텨냅니다. 역시나 황진의 활약은 눈부셨죠. 그러나 전투 7일 만에 황진은 조총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6월 29일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었죠. 일본군은 진주성 입성 후 진주성 민간 백성들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징비록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외적들은 성을 파괴하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진한 패배에 분풀이를 했다. 달과 개마저 남은 것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마저 황진의 전사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황진을 추모하고 황진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후대의 조선 조정과 그리고 민간 백성들까지도 황진의 활약에 감사했으며 오늘날의 우리도 황진의 공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